오늘의 두 번째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지역화폐주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세를 나타냅니다. 골목에 돈이 돌면 내수가 살아난다.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과제로 내놓은 게 내수 경제 살리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혜를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 섹터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실제로요, 이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에 지금 안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의 이제 시행 거의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금 추가 경정 편성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라는 이런 뉴스들도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25만 원의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 안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지금 이제 지역화폐가 실제 내수 경기 부양에 있어서는 또 큰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돈을 어디에 풀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크냐. 이 두 가지, 만약에 첫 번째 돈이 있는 사람한테 쓰는 것과 돈이 좀 부족한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것과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가장 큰 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게 사실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바로 지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책을 썼을 때 그 돈이 바로 빠져나오면서 돌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커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돈이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쓸 돈만 딱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좀 작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로 만약에 주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도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회사가 모바일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나이는 이제 우리가 카드에 들어가는 칩 있죠. 이 칩을 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웹캐시 이 관련 플랫폼 관련 회사고 그다음에 쿠콘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한 번 좀 부각을 나타낸 게 확인이 되고요. 몇몇 기업들 특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언급을 해주셨다면은 이 기업들의 이러한 또 상승 기조가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인지에 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번에 자금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상승 자체보다는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 당시에도 지역화폐 쪽을 이제 많이 맞아요. 상장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이력이 있었고 실제로 또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지원금이 만약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25만 원이 지급이 된다. 아니면 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 이제 이것저것 다 올라가긴 하지만요. 나중엔 또 옥석 가리기를 또 통해서 정말 또 수혜주들이 또 다시 또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이 있지만 또다시 또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지가 또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키 맞추기를 한다면 좀 덜 오른 기업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미 올랐던 대장주들을 노려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요. 이쪽이 성장 산업이라면 뭔가 대장주들이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과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소재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양극재 회사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건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갔던 거고 하지만 이건 정책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대장주가 또다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또 높단 말이죠. 이 변화가 오기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 쪽을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나중에 말이죠.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다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이 조정수의 매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대장주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딱 순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특정 종목군들이 강하게 좀 부각을 받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최선호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사실 최선호주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선호주를 얘기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책주이기 때문에 정책주들은 성장 기업들보다 상승에 대한 그 시기가 되게 짧거든요. 단계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도 깊게 조정이 한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주의 특성상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건 위험하고요. 한 번에 큰 조정이 들어와 줘야지만 그때서야 가능하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선호 기업이 이쪽에는 없지만은 이제 말씀해주신 그 전략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조정 시에는 대장주격의 성격을 가진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아보신다면 또 한 번 시장에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전자 결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되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오늘 또 내일 시장에 관한 짧은 코멘트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정책 어떻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만기일도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코스피 100과 코스닥 150, 이 정기 변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험은 좀 피해가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목들은 사실상 저는 지금은 리스크가 좀 있다면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는 대형주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